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회식 2차 자리, 또 사적인 모임에서는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즉, 노래를 한 사람이 부르면 노래 끝난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을 지목해서 그러다가 쭉 돌아가면서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였죠. 당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목받은 사람이 노래 대신 시를 낭송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멋져 보이든지요. 이 광경을 본 저는 나도 다음에는 노래 대신 시를 낭송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시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였습니다. 귀천은 길지도 않아서 외우기에도 좋았지만 모두 세 연으로 되어 있는 이 시의 마지막 부분, 이 사는 것을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이라고 표현한 시인의 표현이 저의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사실 천상병 시인의 삶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인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고 천재 시인이라고 불리는 천상병 시인은 1967년 동백링 사건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가 빠지고 정신질환까지 앓게 되었는데, 게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연고가 없는 무연고자로 오인되어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굴곡진 삶을 살은 천상병 시인이 자신의 삶을 원망과 푸념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름다운 소풍이라고 표현한 것에 저는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귀천 시를 좋아하게 된 이유로 사람들이 저에게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시지도 않고 인생은 소풍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소풍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시나요? 요즘이야 어릴 때부터 가족 여행이다 뭐다 해서 여행 다닐 기회가 많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 집 외에는 야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나 심지어 고궁에 갈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가는 소풍은 우리에게 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소풍 가기 전날 너무 들떠서 잠을 못 자는가 하면 소풍날에 혹시라도 비가 올까봐 열심히 기도하던 생각이 납니다. 요즘이야 김밥집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김밥을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김밥을 먹을 수 있지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김밥은 소풍 가는 날 특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소풍 당일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준비하시는 엄마 옆에 앉아서 김밥을 썰 때 나오는 꼬투리를 먹으며 즐거워했던 추억 또한 즐겁습니다. 또한 지금이야 널려있는 게 간식이지만 간식도 그날만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또 소풍이 즐거웠었던 건 뭐니 해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가니까 소풍이지 혼자 가는 건 소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가는 건 뭐라고 할까요? 산책이라고 하겠죠. 이러한 소풍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보물찾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물찾기란 선생님이나 주최 측이 미리 상품의 번호나 이름을 써놓은 쪽지를 찾기 어려운 곳에 미리 숨겨놓고 참여자들은 그 이름이 적힌 또 상품의 번호가 적힌 쪽지를 찾아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상품을 받는 것입니다. 상품이 걸려 있으므로 참가자 모두는 죽자사자 이 상품의 이름이나 번호가 적힌 쪽지를 찾느라고 열심히죠. 제 기억으로는 저는 당첨된 기억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쪽지를 찾아내서 환호하는 친구를 한없이 부러워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시기처럼 인생이 소풍이라면 우리 삶에서 보물찾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게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귀한 만남을 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보물찾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살아오면서 교회나 학교 같은 곳에서 만나는 귀한 친구들과 지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물찾기가 즐거운 이유는 바로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뜻밖의 상품을 얻게 되는 것이 기쁨이었던 것처럼, 이 인생에서의 보물찾기가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서 무수한 보물찾기와 같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요 최근에 저의 인생의 보물찾기의 보물과 같은 만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니 의상에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특히 아래 옷은 괜찮은데 위에 입고 있는 옷은 매번 똑같은 옷을 입을 수가 없다 보니까 옷이 많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매번 새 옷을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세컨핸드라도 옷을 좀 다양하게 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바자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도 많이 종식이 된 때문인지 대면으로 바자회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자회 하는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물론 바자회 장소에서도 제가 달려간 곳은 옷을 파는 곳이었겠죠. 제가 열심히 옷을 고르다 보니 그 옷을 파는 코너에 도움을 주러 오셨던 여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옷을 많이 필요하려 하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여차저차해서 옷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더니, 제 얘기를 들은 그 여자 집사님은 저보다도 열심히 제게 맞는 사이즈의 옷을 찾아서 저에게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거의 30벌에 가까운 옷을 득템한 날이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 교수님은 지난 2월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퇴직을 하셨고, 그러시면서 이제 퇴직을 했으니 혹시라도 집에 안 입는 옷이 있다면 그거라도 좀 보내드릴까 보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옷 찾아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고마워서 집도 가까우니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에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고, 또 점심 식사를 하다 보니 그 교수님께서는 점심이 고맙다며 시간이 되면 자기가 다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지금의 저의 이 짧은 머리입니다. 제가 단순히 옷을 얻었고 그리고 머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과의 만남을 보물찾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수님의 전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학이었고, 또 이 교수님의 삶의 철학이 앞으로의 남은 날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싶어 하시는 것이었는데, 마침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저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 교수님께서 제가 유튜브를 할 때 그 전공이신 교육학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튜버에게는 옷보다도 영상의 컨텐츠가 더 생명인데, 그 컨텐츠의 중요한 부분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니 저로서는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러니 최근에 이 한 교수님과의 만남은 저의 인생에서의 보물찾기에 큰 보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의 보물찾기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귀한 만남이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영화 그린북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 그린북은 2019년에 개봉한 영화로 아카데미 시상식은 물론 국제영화제에서 여러 수상을 하는 우수작이었으며, 특히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감동이 더해졌습니다. 뉴욕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입담과 주먹으로 꾸준일의 해결사로 살아오던 토니 발레론가는 자신이 일하던 나이트클럽이 사정이 생겨 2달간 문을 닫게 되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우여곡절 끝에 미국 전역은 물론 백악관에서도 초청 공연을 요청받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흑인 피아니스트인 돈 셜리의 박사의 보디가드이자 운전기자로 채용이 돼서 돈 셜리 박사의 8주간의 미국 남부 공연에 따라 나서게 됩니다. 거친 인생을 살아온 토니와
기품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온 셜리 박사는 말투, 생각, 취향이 하나부터 열까지 달라도 너무 달라서 투어 출발부터 이들은 좌충우돌합니다. 그린북이란 흑인의 차별이 극심했던 시절에 흑인이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서 흑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정보를 담아놓은 흑인 전용 여행 책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곧 영화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인에 우리 같은 황인종이 들어간다는 점, 이것도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하면서 셜리는 토니에게 자신이 흑인에 대한 차별이 극심한 남부지방의 투어 공연을 선택한 것은 흑인에 대한 차별의 벽을 깨고 싶은 마음에서 선택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남부지방에 만연한 인종차별은 너무나 극심해서 순회 공연 내내 셜리를 무지하게 괴롭히는데 오히려 이 괴롭힘을 당하는 어려움을 같이 겪어내면서 이들은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영화 에필로그에서 실존 인물이었던 두 주인공이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로서 이름을 남긴 돈 셜리와 자신이 일하던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이 된 토니 발레론가가 그 후로도 50년간 우정을 쌓아가면서 지냈다라는 장면을 보면서 이 두 주인공은 인생이라는 보물찾기에서 서로에게 귀한 보물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인생이 소풍이기에 저는 인생을 소풍처럼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소풍에서 혼자 즐거울 수 없듯이 저는 저와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하는 많은 지인들과 친구들과 더불어 재미있게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까지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 인생이 보물찾기의 귀한 보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또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보물찾기의 귀한 보물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남은 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 들려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운 노라고 말하리라. 감사합니다.